대통령이 뼈 있는 말도 하나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여야 그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가 하나 있었는데 3대 특검을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새로 제시한 데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죠. 그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고 전제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고 그러면서 마치 정부 조직 개편과 3대 특검에 대한 그런 그 수정한 합의를 맞바꾸듯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다. 내란 문제는 내란 문제대로 중요하게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좀 깊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사실 저도 밤에 속보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특검법에 대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맞는데 아니 지금 내란 종식에 대해서 가장 그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관 자체가 특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명태균 관련된 공천농단 아직 수사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기한 연장을 안 한다? 그것도 정치인들이 맘대로 결정한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정무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장이잖아요. 윤한홍.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조직법, 그 금융위 관련된 정부조직 안의 그 개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맞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과 야합이라는 게 한 글자 차이지만은 통합은 원칙 있게 하는 걸 통합이라 그러고 야합은 원칙이 빠졌을 때 야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야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방점이 어디에 있냐. 정부의 성공, 내란 종식 여기에 꽂혀 있고 지금 정치인들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공보다는 자신의 성과 여기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고 뭐고 간에 일단 성과 내서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고 그래야 추석 때 어떠한 성과를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닐까? 내지는 특검이 지금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옥죄어 오다 보니까 혹시 민주당도 혹시 정치권 수사로 이게 확산되다 보면 본인들도 자기들이 다칠 거를 좀 걱정해서 이걸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잘못된 어제 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오늘은 뭐 정청래 대표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진실공방하고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네.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고 계시니까 좀 집권 여당이 조금 더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공을 이뤄서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결국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제에는 기본적으로 3대 특검의 개정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사기간 연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특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치권이 판단할 게 아니라 특검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그냥 이제 90일 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검마다 다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거, 이건 충분하니까 빨리 종결하는 거, 이거는 더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연장을 해야 돼요. 이거 연장 안 하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연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뭐 무한히 할 수는 없죠. 뭐 1년, 2년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나온 거로는 지금 냄새만 풍기고 지금 요리가 안 되게 생겼어. 지금 일부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연장을 하고 최상병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종료가 돼도 될 만큼 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 확 옵니다. 확 솔직히. 와요. 네. 지금 거의 다 지금 했어요. 우리 윤석열만 부르면 돼 보니까. 네. 그러면 최상병 특검은 이제 종료하고 내란 특검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특검의 얘기를 들어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안 해버리고 이거는 정치인 편의주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없었다. 이거는 일단은 뭐 이거를 연장하는 게 맞고 안 하고 해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조금 약간 여당의 난맥상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그러니까 뭐 누구를 뭐 잘못했다 뭐 김병기 사퇴하라 아니다 정청래가 잘못했다 뭐 이런 등등등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이런 게 없이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눈치만 살핀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의 뭐 이런 거에 눈치만 살핀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좀 그러니까 내용적인 문제예요. 기준과 잣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거를 그냥 종결해 버리면 어떡해. 저는 그러니까 이거 종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디테일을 본 거야 이 정치인들이. 그게 지금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환 씨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 소식 듣고 좀 여러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이게 방송 직전에 속보가 그러니까, 떠가지고 물레동 사실 하기 전에. 말을 아꼈어요. 왜냐면 이게 사안을 모르니까 그렇지, 함부로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모를 때는 얘기 안 하는 게 상식이고 그거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워요. 맞아. 모를 때는 일단은 일단은 내일까지 좀 보시죠. 이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랬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까지 들어보니까 이거는 근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지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12월 3일 이 시간이 지나서 뭔가 옅어진다는 느낌이 절대 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어쨌든 이 내란 청산이 그냥 요 정도면 됐지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원내 지도부에 계신 분들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특검 상황을 파악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수사기한 연장으로 충분히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30일 연장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정해진 수사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수사 인원의 충원 문제는 지금도 TO가 완벽하게 찬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오는 사람을 적게 받는다거나 검사나 수사관의 지원을 적게 받고 특검을 형해화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변소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합의안에 대해서 알릴 때는 이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국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합의의 큰 틀만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는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권의 이건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안이 터지잖아요. 그때만 왁 해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건이 지나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누적이 안 되는 게 전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내란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은 내란의 충격이 아직도 너무 크고 불안하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 그때 친일 청산도 못했고 독재 청산도 못했고 이번에 윤석열 사단이나 이 지금 내란의 잔재들도 청산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 안타까운 역사를 또 되물림하기가 싫은 겁니다. 지난 겨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응원봉 들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이걸 진압을 했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하기는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내란 진압, 그게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연동돼 있어요. 여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티도 안 나고 이거 뭐 뒤에서 설거지하고 뭐 뒤에 닦고 해봐야 아무 티도 안 나고 그냥 뭐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성과 내고 하면은 또 표랑 연결되니까 또 미래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권력 얻어서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돼서 자신들이 권력 더 연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의 기득권이나 사익 빼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뭐 이거 저는 민주당 안에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뭐 진실공방은 살펴볼 일인데 네.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내란 진압에 아직도 모든 관심을 다 쏟아주길 바라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년에 지방선거 내년에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성과 포장에 너무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감정을 느꼈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아침 상황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가 뭔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은 것도 뭐 아까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종의 잔칫날이잖아요. 100일이니까 100일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네. 잔칫날 뭐 하는 짓들이냐 진짜. 그러니까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이런 맥락 정치적인 맥락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들을 좀 받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과 이런 거보다도 너무 이걸 여기저기에 휘둘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며칠 전에
삼당 그러니까 양당 대표랑 이렇게 삼각 이제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협치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당이 좀 더 가진 게 많으니까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야 이제 드디어 사람 아닌 사람하고 악수 안 하는데 이제 악수도 하나보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할 거는 수사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보다 뭐 이렇게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또 다음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란 저 틀린 말은 없다고 봐요. 그거 저는 다른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틀린 말을 안 했지만은 굳이 대통령이 협치 좀 하고 지금 나라가 위기니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TPO가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비판이 온 거야 또. 그럼 정청래 대표도 이거 협치는 해야 되겠는데? 야 좀 그럼 저쪽하고 조금 할게 이렇게 있나, 없나? 이렇게 협의할 거는 또 양보도 해봐라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덜컥 그냥 협상을 이렇게 해버리고 왔는데 중간에 또 보고는 또 받았는데 보고 안 받은 척하고 뭐 이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원칙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란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 당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란에 있어서는 뭐 타협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거는 협치를 하고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 보고는 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김병기 뭐 나는 이거 정청래가 사과해야 된다 이러면서 화내면서 들어가고 정청래 그러니까. 대표가 또 미안하다 덮고 가자 얘기하고 난장판이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해드리면은 어제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공개된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기자들도 들어온 상태에서 모두 발언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끝나면 기자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이에요? 아니면 어제 아침의 경우에는 실무자들도 나가라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 지도부하고 여기 재석해 계시는 의원들끼리 따로 할 얘기가 있다는 뜻이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특검법 수정안과 이런 말 그대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안을 놓고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당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원내대표가 그걸 추인을 해서 협상을 일임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그 송 원내대표 상대당 원내대표와 만나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차례도 만났다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원내대표실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한테 협상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3대 특검은 또 특위가 있잖아요. 특위에다 보고를 하고 최초의 특검 개정안을 만든 법사위에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 내용을 다 알려줬는데 갑자기 사달이 난 것은 합의를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진 거야. 그때부터 책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당대표실에서도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협상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언론을 만나거나 하는 자리에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너의 추인을 받고 협상에 임하였고 중간중간에 경과를 다 보고했는데 여론이 악화된 건 알겠어. 그런데 나를 탓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해서 재협상을 지시한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까지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려면 차라리 다 같이 이 단위에서 모든 움직였던 단위가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되는 건데 누구는 혼나고 누구는 안 혼나는 장면을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쉽게 설명하면은 다 같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만 지금 잡힌 거예요. 형이 보기에는 아니, 같이 했는데 야 정확한 비유다.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무단횡단 하란 말도 안 했어요. 이러면서 다 지금 손절을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나 혼자 다 뒤집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기에 법사위, 당 지도부, 특위에 다 보고했다. 그러니까 같이 결정했다. 본인이 이제 원내 책임자니까 협상 대표로는 본인이 가지만 다 추인하고 절차 밟아서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딱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김병기 대표 고생했고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맞아, 고생은 깔았어. 한 자락 먼저 깔았어. 깔고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지도부 의견과 많이 좀 달라서 재협상을 당황했다.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얘기인즉슨 김병기 혼자 단속 걸려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같이 건넜는데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혼자 못 죽지 아, 이거는 이거 또. 건너 바로 가 바로 이렇게 아니 근데 얘기- 허락 받고 간 거니까 같이 네.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단순화해서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다가 결국 김병기 대표가 공개 사과라고 했어요. 정청래 대표에게. 근데 맞아. 정청래 대표가 또 사과를 했어요. 의총장에서 했다라는 이쪽에 사과를 또 얘기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 와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뭐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건 모두의 결정인데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혼자서 책임지라고 한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면 정치라는 게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나.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누굽니까? 오늘 이렇게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의 성과와 그렇지. 많은 그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당이 가만히만 있어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 오히려 이런 식의 일처리의 미숙과 또 서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이런 좀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보기에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이 좀 더 긴장감을 더 높이고 신발끈을 더 동여매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토를 한 이후에 실제로 의원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기사에도 안 나온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총회 소집이 됐고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연단에 섰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이거는 오늘 의총 상황입니다. 의원총회 상황.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의원들 의견대로 원한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연단에 섰어. 어려운 협상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건 뭐 갑자기 공로치하를 한 겁니다. 앞서 이제 언론한테 얘기한 것처럼 고생했다. 당원과 국민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했대요. 그 뒷말이 이제 어떻게 이어졌냐? 이건 약간 불명확하다면서 전해준 겁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묻고 가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자. 묻고 가자라는 표현은 했다라고 저게 들은 사람 이건 분명한 표현이었다라고 저한테 전해준 건데 보도도 나왔어요 지금. 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길게 가봐야 자기한테 안 좋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연단에 내려온 다음에 의원들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남윤인순 의원이 갑자기 얘기하면서 어제하고 오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어떻게 바뀐 건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했대.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른팔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또 연단에 나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3대 특검 특위에 설명한 내용들을 또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나왔는데 기자들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또 정청래 편, 김병기 편으로 나눠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지금 김준일 이건 변호사님? 아니죠. 제가 뭐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랑 지금 약간의 알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2인자 끼리니까 1, 2인자 그게 그러니까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내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당의 모든 사안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는 원내대표에서 사안인데 물론 당대표가 더 서열이 높긴 하지만은 이거를 사사건건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에 대한 약간 불만들 이게 기존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락이 깔려 있었구나. 이거랑 상관없이 이미 그래서 당대표실하고 원내대표실 직원하고 잘 밥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 있을 정도로 그게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약간 각자도생처럼 되는 분위기.